자, 안녕하세요. 막터뷰의 박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막터브의 링컨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경하는 CEO, 그 중에서 잭 웰치, 예.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 웰치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아, 그랬구나. 한 2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아, 책 제목이 혹시 기억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내용 읽은 것 중에서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떤 부분이 기억나냐면, 이제 회사에 10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재가 있고, 이 사람은 꼭 잘라야 되는 인물이 있다. 2대 7대 2대 법칙인가? 요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꼭 필요한 인재들은 놔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좀 끌어올리고, 꼭 없어져야 될 사람은 잘라야 된다. 이 사람 유명하잖아요. 무슨 핵폭탄인가, 무슨 원자탄인가? 중성자탄?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CEO 1탄에서 존경하는 CEO를 여러분이 면접 질문에서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 좋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존경하는 경영자 중에 한 명 좋은 예 중에 하나거든요. 잭 웰치에 대해서 요런 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를 그럼 정리해서 면접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릴 건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G이라는 회사가 원래 그 어떤 거를 많이 생산하는지 혹시 알아요? 원래 그 일렉트릭 디바이스스 아니에요? 네. 보통 이렇게 전자제품들, 전기 관련된 것들 만들었잖아요. 에디슨 아저씨가 처음에 만든 회사 아니에요? 그래, 이제 아닌가? 그거를, 에디슨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네.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G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에디슨이 CEO는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만든 전기 갖고 스타트를 했고, 그 돈을 댄 거는 모건 가문이라는, 이제 영국 쪽에서 이제 이민 온 가문인데, 워낙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연결이 돼 있는 네네네. 엄청나게 돈이 많은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모건 가문에서 이제 돈을 대서 이제 G라는 회사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 G라는 회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이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인데 100년 전에도 10대 회사 안에 들었고 지금도 10대 회사 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데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연속성이 오래된 밸류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그러네. 높거든요. 네. 근데 이 잭 웰치가 20년 정도 이제 CEO를 했는데 그 20년 동안 거의 2,000배 정도 회사를 많이 성장시켰어요. 2,000배? 원래 얼마짜리였는데요? 원래도 컸죠. 근데 그 당시에 물가도 가파로 굉장히 많이 어쨌든 여러 가지 성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성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G가.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는 전부 팔아버렸거든요. 지금은 하이얼한테, 원래 삼성한테 팔으려고 그랬다가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서 미국 정부에서 하이얼에 팔고 지금 G의 가장 큰 사업 분야는 항공기 엔진, 그 다음에 발전기 터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지멘스와 같이 양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션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잭 웰치라는 인물이 특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년 10% 인원을 감원을 시켰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산업에 대해서 열정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에서는 열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산업 쪽으로 이 사람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지. 보내주는 게 더 맞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0%씩 계속 감축시키다 보니까 6년, 7년 지난 다음에는 성과가 아주 떨어지는 사람은 없었. 그러니까 빼는 만큼 다시 채용을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갖고 그런 문제점까지도 좀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잭 웰치 아저씨한테 우리가 뭘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잭 웰치가 그 인사 부분에 대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인사? 예. 엄청 중요하죠. 근데 특히 교육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크레톤 빌이라는 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잭 웰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잭 웰치가 해고만 많이 한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대화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직원들이 내가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정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기가 의견을 내도 상사가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를 회사들한테 공헌할 자세가 돼 있는데 오직 회사는 나의 손만을 필요로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잭 웰치가 크레톤비를 만들고 그 교육 시스템을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바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하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잭 웰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구조조정만 많이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욕은 좀 먹었지만 특히 기업에서 가장 경쟁력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잭 웰치를 존경한다고 하고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을 그렇게 2000배 이상 20년 동안 성장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업에서 중요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인 사람을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인사하고 교육 시스템의 어떤 지위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그 부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자기가 그쪽에 가서 공헌을 하겠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경영자들 중에서 아까 존경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찾는데 션이 그때 이제 마크 주커버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크 주커버그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마크 주커버그 예전에 한번 어떤 데서 이렇게 자기 경영 철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깊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같이 연구해보죠. 네, 그래서 한번 하고 어찌됐든 오늘 하나 기억하실 사항은 어찌됐든 그런 어떤 CEO를 보시면서 그런 숨겨진 이면 잭 웰치 같은 경우는 인사나 교육 시스템에 엄청난 공헌을 통해서 지위에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놨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잭 웰치 후계자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지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죠? 아세요? 제프 이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년째 지위를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잭 웰치가 써준 책에서 보면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좀 받으시면 특히 인사 쪽 지원 직문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거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